자, 지금부터는 사람의 유전 연구에 대해서 우리가 할 거예요. 자, 우리가 사람의 유전 가지고는 잘 연구를 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있어. 내가 이 유전 파트 제일 처음 시작할 때 멘델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우선 제일 먼저 실험을 진행했어? 완두콩을 가지고 실험을 진행했지. 그 완두콩으로 실험을 진행한 이유에 정반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첫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한 세대가 굉장히 길어요. 그쵸? 한 세대가 길다. 우리 사람 최소한 요즘 같은 경우는 진짜 한 8, 90대까지도 쭉 길게 살 수 있기 때문에 100세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유전 연구를 끝까지 하기까지가 좀 힘들어요. 그쵸? 두 번째로는 자손의 수가 너무 적어. 그쵸? 자손 수가 적어요. 사람을 이렇게 많이 낳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건데요. 완두콩 같은 경우는 둥글고 주름지고 노랗고 초록색이고 이렇게 대립 형질이라고 하는 것, 극명하게 구분되는 그 형질이 굉장히 뚜렷하게 등장을 하게 되는데, 사람 같은 경우는 대립 형질이 뚜렷하지 않아요. 없다라기보다는 충분히 다 있는데 대립 형질이 뚜렷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또한 우리 사람 같은 경우는 어떠한 유전이 진행되게 되었을 때 정말 순수하게 부모님의 유전자에 의해서만 이렇게 형질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주변 환경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지게 돼요, 형질들이. 그렇기 때문에 환경의 영향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까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류가 사람을 아예 유전 연구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냐? 그건 아니에요. 하기는 합니다. 주로 어떤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하게 되는 것이냐? 간접적인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 유전 연구를 하기는 해요. 자, 어떤 간접적인 방법이 존재하는 것이냐? 첫 번째, 가계도를 조사해요. 자, 여기서 얘기하는 가계도 조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증조할머니, 증조할아버지 이렇게 대체적으로 유전에 대한 것들이 우리가 조금씩 맞춰서 유추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 어디서 어떻게 전달이 되었을 것이고 어떤 형질이 어디서는 등장했는데 어디서는 등장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오케이?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가계도 조사예요. 의외로 많이 쓰이고 있고 이 가계도 조사에서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는 예측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병원에 가면은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뭐 이제 가족력이 있다. 뭐 어떠한 병이 있으면 우리 가족 중에 그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도 그 병에 충분히 걸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가족력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가계도를 통해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은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친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친구인데요. 쌍둥이요. 쌍둥이. 자, 쌍둥이의 종류가 크게 두 가지가 존재하죠. 일란성 쌍둥이랑 이란성 쌍둥이. 그거를 많이들 헷갈려 하는데 란자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이름을 내가 한번 써볼게. 일란성 그리고 이란성. 자, 란자가 계란할 때 그 란자야. 난자할 때 그 난자고. 그러면 난자가 하나 있다. 오케이? 그러면 하나의 난자에는 같은 유전 정보가 있겠지. 그 유전 정보가 갑자기 두 개로 뚝 떨어지게 돼가지고 두 명의 개체가 나타나게 된 거야. 그럼 같은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일란성 쌍둥이는 비슷하게 생겼어요.
똑같이 생긴 거예요. 오케이? 형질이 비슷하다. 하지만 이란성 쌍둥이는 난자가 두 개인 거야. 왼쪽에 있는 난자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와 오른쪽에 가지고 있는 유전자가 서로 다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 쌍둥이겠지만 형질이 달라요. 라고 하는 거. 이렇게 연구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일란성 쌍둥이가 정말 컨트롤 C, 컨트롤 V 한 것처럼 완벽하게 똑같습니까? 그건 또 아니에요. 조금씩 형질이 다르죠.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찾아보는 것이 바로 연구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태어날 때는 굉장히 똑같이 생겼지만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성장함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게 되는 그 형질이 과연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것인지, 정말 유전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것인지, 오케이? 그거에 대해서 연구하는 게 바로 쌍둥이 연구예요. 자, 그러면 일란성 쌍둥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자마자는 형질이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달라지는 형질은 환경에 의해서 달라질 것이다. 오케이? 그걸 유추할 수 있겠고, 이란성 쌍둥이는 애초에 태어날 때부터 형질이 다르겠죠. 한 배에서 나왔지만. 그렇기 때문에 형질이 다른 이유가 유전자가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것을 연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쌍둥이 연구를 실제로 많이 조사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통계조사. 통계조사는 말할 것도 없죠. 아마 대부분 이럴 것이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유전이 이루어졌으니 너도 혹은 너의 자손도 이랬을 것이다 라고 통계하는 거, 이런 거겠죠. 자, 그래서 최근에는 어떻게 하게 되는 것이냐.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최근에는 사람의 유전 연구가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첫 번째, 염색체 수와 모양을 비교한다고 하는 것. 대단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DNA를 완전히 분석을 해버리는 거야.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아주 대단합니다. 세 번째는 부모의 DNA와 자녀의 DNA를 아주 직접적으로 대놓고 분석을 해요. 그러면은 부모에게서 어떤 건 가져오고 어떤 건 가져오지 않았는지, 오케이? 그런 식으로 아주 완벽하게 연구가 하는 게 바로 최근의 유전 연구이다. 됐나요? 자, 가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정말 사람의 유전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요. 제가 아까 이거를 설명하기 전에 바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일 첫 시간에 배웠던 부분에서 알게 된 게 있어요. 바로 상염색체. 자, 첫째, 상염색체라고 하는 것은 성별에 관련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그쵸? 성별에 관련이 없어요. 즉, 같은 동물이라면, 같은 사람이라면 가지고 있는 상염색체는 모두 같을 거야. 상염색체 개수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상염색체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유전되는 것조차도 성별과 관련이 아예 없다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알아두셔야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상염색체 유전으로 등장이 되는 게 바로 혀말기가 있어요. 혀말기 유전. 혀를 동그랗게 말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유전이 바로 상염색체 유전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기억을 해놔야 되는 것이 얘는 어디가 우성이고 어디가 열성인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내가 아까부터 계속 설명했죠? 대문자가 무엇이다? 우성이다. 그러므로 대문자가 우성, 소문자가 열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그런데 이게 상염색체라고 했기 때문에 남녀가 상관이 있어 없어? 전혀 없는 거야. 그냥 천천히 따라가 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1번으로 가시게 되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라지 t와 스몰 t. 자, 질문할게요. 얘는 혀 말기가 가능한 겁니까? 불가능한 겁니까? 가능한 거죠. 그쵸? 왜? 라지 t가 우성이라 그랬기 때문에 얘는 혀 말기 가능. 그리고 이와 동시에 만나고 있는 사람도 라지 t, 스몰 t입니다. 얘도 가능한 거죠. 그쵸? 근데 여기서 나타나게 된 자손들은 혀말기가 가능한 자손도 있고 불가능한 자손도 존재할 수 있을 겁니다. 왜? 분리의 법칙과 우열의 법칙을 동시에 사용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3번이라고 하는 친구는 우선 첫 번째, 혀말기가 가능하다라고만 알려줬어요. 그러면 여기서 유전자 조합을 통해 혀말기가 가능한 유전자형은 어떤 게 있겠어? 첫째, 라지 T, 라지 T. 충분히 가능하겠죠. 또한 라지 T, 스몰 T다. T가 훨씬 더 가능성이 크겠죠. 우리 이건 공부했잖아. 멘델의 유전 법칙에 의해서 이걸 라지알 스몰R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거야. 하지만 둘 중에 하나를 확실하게 알 수 있어 없어? 지금 이 둘 중에 뭘까? 모르지. 그냥 혀말기가 가능하다라고만 했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이렇게 라지알 스몰R를 교배를 해서 둥근 완두가 나왔어. 아, 너는 그러면 둥근 완두구나. 라지알이니 라지알 스몰R이니 추측할 수 있어 없어? 절대 못하는 거야. 즉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몰라요. 그쵸? 그 다음은 혀말기가 불가능한 사람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무조건 스몰 t겠죠. 왜? 얘는 열성이라 그랬으니까. 그쵸? 그리고 불가능한 사람이랑 가능한 사람이 만났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가능한 사람도 아직은 몰라요. 그쵸? 근데 이 자손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둘 다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한 개체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질문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서도 중요한 거야. 불가능한 사람이랑 가능한 사람이 만났는데 라지 T, 스몰 T 나올 수 있어 없어? 있어. 얘도 가능하지만 얘도 가능은 하지. 그치? 정말 우연히 이쪽에 있는 스몰 T랑 여기는 라지 T 만나고 여기 나와 있는 스몰 T랑 여기 붙어 있는 라지 T랑 만나가지고 이거 가능하지. 그렇지. 근데 이것도 가능할 거 아니야. 이건 결국 그 제일 처음 순종끼리의 교배랑 똑같은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얘도 유전자형을 알 수 있어 없어? 없죠. 그거예요. 즉 뭐냐? 너가 이 실험 혹은 이 그림을 보고 너가 유추할 수 있어야 되는 것과 시험 문제에서 어떻게 설명이 나오는지를 내가 설명을 한번 해주자면 첫 번째, 유전자형을 예측할 수 있어야 돼. 오케이? 예측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스몰 t야. 그럼 반드시 엄마 쪽에서 하나, 아빠 쪽에서 하나 가지고 와야 되겠지. 그리고 얘가 혀말기가 가능한 사람이래요. 그럼 질문해 볼게. 라지 T 가능해, 불가능해? 절대 불가능하죠. 만약에 얘라면. 그쵸? 하나 가지고 와야 되니까. 그럼 이건 될 수가 없겠죠. 이런 식으로 유전자형을 너가 예측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제일 먼저 물어볼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명을 우리가 조사를 해봤을 때 유전자형을 알 수 없는 사람은 몇 명이야? 2명. 그쵸? 이게 가장 중요해요. 유전자형 예측 어려운 사람. 누가 있는지. 그 다음은 이런 거죠. 각 형질에 대한 인원수 같은 거. 예를 들어서 혀말기가 가능한 사람은 몇 명이고 불가능한 사람은 몇 명인지에 대한 것.
이해하셨습니까? 대립형질의 인원수. 너가 이거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시험 문제에서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이거예요. 결국 이 세 가지. 아시겠습니까? 됐어요? 자, 그래서 지금 개념 속속까지만 풀어보시고 10분 쉬었다 합시다.